빈칸 봅니다. 펴주세요. 오늘도 이거 빈칸이랑 함수름이 들어가 있는 문제고, 빈칸 문제가 31번이랑 그리고 32번부터 34번까지 이렇게 총 4문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 함수근이 21번이 들어갑니다. 자, 빈칸을 내가 이렇게 쪼갰는데 처음에 나오는 31번 문제는 항상 선택지가 단어 단위로 나오는 거라서 난이도가 되게 쉽게 들어가는 문제고요. 솔직히 그 선택지에 나온 그 단어를 모르는 것만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보통 이제 단어를 몰라서 틀립니다. 근데 얘는 항상 2점짜리로 들어가고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32번부터 34번까지가 얘네가 거의 한 9에서 절반이요. 조금 선택지가 길게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항상 32에서 33 요 부분에 3점짜리 2개 들어가고, 웬만하면 33, 34에서 어렵게 나올 거야. 그리고 함수근위는 사실 나 때는 없었던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신유형이야.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지 그래도 한 4년, 5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수가 있는 것 뿐이지, 신유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아이들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항상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라 웬만하면 수능은 여태까지 항상 3점이었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1, 2학년 중에서는 가끔 2점으로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함수근위도 요 빈칸과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한 유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유형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 대비해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빈칸 문제나 함수근위를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푸는 게 독해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되거든. 왜냐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빈칸 문제 푸는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볼 거야. 빈칸이 있는 문장은요, 요 문장 자체가 사실 지문 전체의 주제문이랑 같은 문장에 항상 빈칸이 뚫려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 빈칸은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빈칸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31번이라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소재가 비워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 절 단위로 들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주제 부분이 비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보고 나면은 우리는 빈칸이 그냥 혼자 뻥 뚫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빈칸을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고 내용 구조를 잡습니다. 요거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빈칸이 요 정도 끝에 이렇게 들어가지 전체가 다 한 문장이 빈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정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타겟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제를 찾자 하고 쭉 읽기에는 빈칸 문제는 지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문이 그렇게 쉽지 않고 항상 난이도도 높고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단어도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내용을 찾을 것이다를 머릿속에서 정해놓고 그 내용만 찾아서 읽어야지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찾고자 하는지 이 타겟팅한 내용을 기준으로 잡고 나서 나머지 글의 부분을 읽어보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빈칸이 있는 이 문장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맥락 파악을 위해서 빈칸 앞뒤 문장 살펴볼 수 있겠고요. 빈칸 앞뒤 문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아까 봤던 이 빈칸 문장의 맥락 파악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빈칸 문제라고 해도 결국에는 빈칸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라는 건 결국 우리는 이 지문 똑같이 주제 찾는 문제랑 같아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주제 찾는 거랑 똑같이 지문에 첫 문장이랑
먼저 읽든 빈칸 앞뒤 문장을 먼저 읽든 상관은 없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끝 문장은 사실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첫 문장은 핵심 소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꼭 읽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빈칸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사실 첫 문장을 읽을 것인가 끝 문장을 읽을 것인가 이런 거 조금 다를 수 있거든. 빈칸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빈칸이 첫 문장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끝 문장 보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유추해주면 되는 것이고, 빈칸이 끝 문장에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첫 문장 보고 유추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빈칸이 가운데에 있다. 그럼 우리 그냥 앞뒤에 있는 요 위 아랫 부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주제 찾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보다가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주제문을 찾습니다. 다른 주제문을 찾아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다른 주제문은 빈칸이 아니라 빈칸을 포함한 이 문장 전체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얘를 빈칸이 있는 문장과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빈칸이 있는 문장과 같게 만들었을 때 이 다른 주제문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과 이 빈칸의 내용이 같아지는 거겠지. 그치? 그럼 결국 또 다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타겟팅 제대로 했어야 조금 더 자세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주제문 찾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주제 찾는 문제랑 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주제 찾을 때 첫 번째로 질문의 첫 문장이나 끝 문장 본다고 했었죠? 요거 아까 여기서 봤었지. 그지? 그리고 나면은 우리 연결어 본다고 했었다. 그지? 그래서 연결어는 모든 연결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역적, 앞뒤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전체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결론이 나오는 부분 혹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 계속 얘기해서 반복을 해주는 즉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는 부분 혹은 예시가 들어가 있을 때 역접이나 결론, 반복 같은 거는 얘네가 있는 문장이 중요하지만 예시가 나왔을 때는 이 예시 부분이 아닌 예시의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고 요거 아니면 반복적인 표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은 이거 자체가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요걸 통해서 핵심 소재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핵심 소재를 더불어서 플러스 글쓴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쓴이의 어감 즉 좋게 생각하는가 나쁘게 생각하는가 여기까지 가는 게 조금 더 좋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아니면 강조 표현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강조 표현은 뜻으로 강조를 하는 것도 있고 글자로 강조를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뜻으로 강조하는 거 진짜 많이 나와. 뭔가 요구한다, 요청한다, 필요로 한다, 원한다 이런 것들이나 뭔가 해야 된다 혹은 뭐 중요하다, 눈에 띄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그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중요한 문법 표현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요 문법 표현은 보통은 부정어나 아니면 비교급 같은 거 비교하는 표현들이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파악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이었고 우리가 함축 의미를 다시 볼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요거 빼먹었다. 빈칸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 조금 이따 뒤에다가 쓸게. 빈칸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요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있지. 그치? 요 나머지 부분 안에서 부정어가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
내용이냐면 만약에 주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내용이었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야. 그리고 빈칸에 있는 문장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놓고 빈칸이 들어가.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제는 긍정 표현으로 들어가 있지만 부정으로 바꿔서 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부정 표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빈칸 부분에는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다 혹은 뭐 실패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이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어 꾹꾹꾹 체크해주는 거. 특히나 부정어는 종류를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부정어의 종류 조금만 보고 가자. 많이 나오는 것들. 보통 부정어라고 잘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little은 거의 뭐뭐 않다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는 우리 부사류들 많이 있죠. hardly, 뭐 seldom, 뭐 barely, scarcely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고요. 특히나 little 표현 많이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전체 부정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 전체 부정은 뭐냐면 동사의 부정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의 부정어가 있는 거야. 주어가 부정어인 것이고 동사는 그냥 긍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가 노, 명사 이런 거라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 노 플러스 명사 뭐 아니면 그냥 뭐 none, 뭐 nobody, nothing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죠? nothing, 뭐 nowhere 이런 식으로 그냥 녹여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주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동사의 부정어가 없어도 그냥 전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주어에 노가 들어가 있는 요 부정어가 요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 항상 빈칸 문장에서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함축 의미 봅니다. 함축 의미는 어느 정도는 빈칸이랑 같은 문제로 들어가거든? 근데 겨드랑이가 아파서 체크하고 있어요. 선생님 일요일에 보드를 타고 왔다? 근데 나 원래 보드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근데 약간 스키도 그냥 뭐 잘 탔었고 물론 안 탄 지 몇 년 되긴 했는데 그래서 스키도 뭐 그냥 탔었고 스케이트도 그냥 타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눈에서 대충 중심 잡고 하는 거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탈 수 있겠지 이러고 그냥 보드를 빌렸어. 어차피 스키를 타도 몇 년 만에 타는 거니까 다시 막 감 잡아야 되니까 그냥 스키 하는 거나 보드 새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빌렸다? 근데 씻는 방법부터 이제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씻더라? 어떻게 씻는 거지? 이러면서 막 야 이거냐 저거냐? 이러면서 막 하고 이제 어떻게 풀지? 막 이러고 처음에 되게 당황했던 게 보드를 빌렸어. 보드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발 두 개가 묶여져.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묶었어. 야 찼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린 어떻게 가지? 못 움직여! 그래가지고 보드는 찼다가 다시 그걸 다 풀고 보드를 이렇게 들고 다시 가. 왜 타러 가? 왜 들고 이렇게 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다시 주저앉아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신발끈 막 열심히 매 보드를 다시 매 그리고 나서 다시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진짜 탈 때도 일어나서 타야 되고 다 타고 나서도 내리면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이 묶여있잖아. 그럼 다시 그걸 다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드를 들고 다시 걸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걸 계속하는데 맨바닥에서 하잖아. 뭘 짚고 일어날 게 없잖아. 경사가 없잖아. 바닥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 허벅 벌판 이 평평한 땅바닥이잖아. 땅바닥에서 그냥 엉덩이 대고 이렇게 앉았다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으자를 하느라고 여기 겨드랑이 아래 비벼가지고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평소에 뭐라 해야 돼?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힘을 주고 하면은 여기가 너무 땡긴다. 잠시 쉬는 타임 가졌어. 이제 글씨를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오늘따라 글씨가 조금 중간중간 겨드랑이가 아플 때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여튼 뭡니다. 함축의미는 일단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함축적인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함축음이 그 부분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그지? 이 부분은 항상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건 뭔 말이야? 해석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도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집착하거나 단어를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표현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상황만 보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해석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 국어라고 생각을 해봐. 너네 국어 문제 풀 때 문학 작품 무조건 다 100점 맞아? 한국말이잖아. 그치? 우리 단어도 다 알고 한국어니까 해석도 다 되잖아. 그치? 다 글자 읽을 수 있잖아. 뭐 그러면 그거 다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해석을 해서 한국말로 바꾼다, 풀이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얘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 단어나 이런 거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항상 상황 위주로 파악을 해야겠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에 일단 요거를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좀 핵심어를 짚어서 빈칸 문제 풀듯이 요래저래 해서 풀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못 풀겠어 그러면 3스텝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일단 이 함축적인 표현을 보고 그냥 상황을 파악해서 이거랑 관련된 상황을 지문 안에서 찾으면 되거든? 그 상황을? 근데 상황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함축적인 표현 있죠? 그죠?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그냥 빈칸으로 처리해. 그냥 빈칸으로 비워버려. 그리고 나서 그냥 빈칸 문제를 풀어. 똑같이 쭉쭉쭉쭉쭉. 됐어? 근데 잘 안 돼. 모르겠어. 그럼 빠르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함축 의미를 찾으시오 하고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그치? 이거 그냥 포기해. 이거 포기하고 우리 뭘 볼 거냐면 그냥 바로 빠르게 다른 주제문을 찾아. 그냥 얘는 쌩까고 그냥 주제문을 찾아버려. 주제문을 찾아서 그냥 주제와 같은 내용의 선택지를 답으로 고릅니다. 됐지? 그래서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웬만하면 함축 표현을 보고 그 상황 위주로 파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요 함축적인 표현에 나오는 그 어휘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그 어휘나 그런 표현들 있죠. 상황이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표현. 상황이 됐든 표현이 됐든 얘네를 어쨌거나 지문에서 찾는 거야. 얘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걸 알아야 무슨 말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빈칸으로 뚫고 처리할 경우에 빈칸 문제랑 똑같이 풀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빈칸 문장 내용 구조 분석해서 무슨 내용을 찾을 것인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타겟팅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 위주로 글을
읽어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빈칸 앞뒤 문장 보고 조금 더 맥락 파악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문의 첫 문장 그리고 끝 문장 찾는 것이죠.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보고 조금 더 맥락 파악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얘네를 봤을 때 요 밑줄 그어져 있는 요 문장 자체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랑 똑같이 부정어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 그래서 부정어 들어가면 우리 긍정이랑 부정 바꾸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주제문 찾는 건 똑같지. 그래? 우리 다른 주제문을 찾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주제랑 똑같이 연결어 파악해주고 반복적인 표현 파악해주고 그런 거 아니면 강조 표현 이런 것들 파악해서 받아주면 됩니다. 됐죠?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유형들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 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뭘 풀었어. 근데 푸는데 도저히 각도 안 나와. 그러면 사실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치? 그래서 풀어서 각도 안 나오는 걸 붙잡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도 대충 봤을 때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인가? 하면서 안 되겠으면 그걸 두번 제가 계속 읽으면서 막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고.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방법 썼다가 안 되면 이거 빨리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이것도 안 되겠어 빨리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너네가 풀 수 있는 만큼만 푸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볼 때도 요 빈칸에 나오는 특히나 33번, 34번 문제는 모든 독해 지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난이도가 높은 걸 내가 붙잡고 이거 모르겠네? 그런 거 있을 시간에 맞춰야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 지금 다 어려운 문장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33, 34를 제외한 31번 이건 꼭 맞춰야 돼. 그리고 솔직히 함수를 믿어 웬만하면 맞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3스텝으로 제시했잖아. 그치?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어주는 거고요. 32번까지도 웬만하면 요 32, 3, 4 중에서 하나 정도는 꼭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 5개 문제에서 2개만 틀려도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내가 이게 다 헷갈리면 그냥 그 중에서 어렵고 비싼 문제 이런 거 그냥 포기하고 쉬운 문제 여러 번 보세요. 쉬운 문제 여러 번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었지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지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사실 정답을 고르는 그 정답 난이도는 낮아져. 그리고 지문 난이도가 낮잖아. 그러면 보통 정답 고르기가 어려워진다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얘네 지금 전부 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게 나오는 지문이죠. 그죠? 그러면 지문 난이도가 높았을 때 정답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골라야 돼. 너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깊게 꼬아서 생각하고 막 혼자 막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정답을 고를 때는 단순하게 고르는 거야. 됐어?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너네 보드 타본 적 있니? 네. 조현이는 타? 보드야? 스키 아니고? 네. 언제 탔어? 2년 전 5년 전, 5년 전 몇 살이야 너네? 6학년. 6학년? 초딩이었네. 헐, 5년 전이 초딩이라니. 나는 5년 전도 여전히 어른인데. 대학생도 아니야, 심지어. 대학교도 졸업했어. 학생은 내 인생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 보드 잘 탔어? 그러면 보드 배웠어? 강습 받았어? 네. 아예 강습 받고 했구나. 난 내 친구가 강습을 받았어. 근데 내 친구가 애초에 스키조차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대. 그냥 눈썰매만 탔었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스키도 한 번도 못 탔으니까 그냥 강습을 받겠다고 강습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러면서 친구가 자기가 타는 거 동영상 찍은 거를 보여줬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보드를 이렇게 해서 멋지게 사람이 이러고 탈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타는 거야. 야 앞으로. 이거 보드
완전 막 커브 막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대신에 이게 진짜 허벅지 알이 뒤지게 베겼던 게 그 보드를 이렇게 두고 가다가 근데 눈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조금만 발이 같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앞에 보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탁 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보드를 이렇게 타고 갈 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가야 돼. 처음에. 그래가지고 계속 발을 이러고 있잖아. 발을 계속 이러고 세우고 있잖아.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야. 야 근데 중국 코스 졸라기로 진짜. 야 그래서 초급은 진짜 요만큼이 끝이었어. 초급 요만큼이 끝이고 초중급 그냥 끝에가 살짝 높았다 뿐이지 여전히 이만했어 길이가. 근데 중급 미친 이만큼인 거야. 중급이 이만큼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끝을 타고 올라갔는데 아니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이쯤 오잖아.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타는 방법은 쉬운데 너무 힘들어서 이쯤에 오면 구석에 가서 한번 쉬어야 돼. 앉아 일단. 힘드네. 이러고 잠깐 쉬었다가 아니야 이제 할 수 있어. 세이가 가자. 이러고 다시 가다가 또 다시 이쯤에서 구석에 가서 또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 정도 가잖아. 여기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가고 한 이쯤에서 쉬어. 그래서 아니야 이번엔 진짜 여기까지 가야지 막 하면서 막 필사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하다가 결국 한 번 더 쉬고 이렇게 내려. 그래가지고 계속 앉았다 일어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근데 옆으로 타니? 옆으로 탔어? 원래 돌면서 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아직 뒤로 못 타서 그런 거고 옆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막 뒤로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뒤로 타야 되잖아. 근데 나 보드 매는 것도 처음 매서 뒤로 타지 못했어. 앞으로만 탔어.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팠어.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려고. 이번 주에 그러면서 막 내가 남자친구랑 둘이 갔어. 그래서 둘 다 보드 애초에 한 번도 탄 적이 없는데 둘이서 막 개찐따처럼 야 어떻게 매냐 어떻게 푸냐 막 이러면서 막 끈적끈적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 진짜 한 30분 넘게 넘어졌어. 나는 한 3-4번밖에 안 넘어졌는데. 근데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친구들한테 막 주변 친구들한테 보드 탄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뒤로 타는 걸 연습해야겠어 이러는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뒤로 타면 넘어질 것 같아서 뒤로 돌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냥 애초에 출발할 때 이거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래.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바꾸면 아직 뒤로 타본 적이 없으니까 뒤로 탈 줄 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바꾸는 순간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뒤로 타다가 넘어져 버리면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 진짜 완전 이렇게 거의 180도 이상 한 270도 정도 넘어지는 거잖아. 그럼 진짜 머리통이 터질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늙은이라서 너네는 아직 뼈가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솔직히 못 찍고 다치고 이래도 금방 낫고 회복이 되고 막 뭐가 다시 자라고 한다고. 근데 난 아니야. 난 그냥 파괴된 채로 끝까지 남은 여생을 살아야 돼. 최소 50년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파괴가 되잖아? 그럼 파괴된 채로 끝까지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너네는 남은 그 해 동안 그냥 두면 그래도 알아서 나. 그래가지고 너네 때는 막 이빨 같은 것도 웬만하면 신경치료 안 하는 거야. 그 막 뭐가 상하고 막 이빨이 흔들리고 뭐 받고 이래서 흔들려. 그래도 가만히 두면 신경이 다시 자라나. 놀랍지? 근데 난 그게 없어서 되게 쫄보여가지고 내 머리통이 터지거나 어디 관절이 부러지거나 하면 관절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데 난 그 상태로 50년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도전을 안 했어. 그리고 남자친구는 앞으로도 아직 잘 못 탔기 때문에 시도할 짬이 없었어요. 하여튼 모두 재밌었다. 보자. 수다 떠느라 바빴네. 자, 1번 볼게요. 1번에 있는 빈칸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요거 지금 선택지 좀 봐봐. 살짝 보면은 얘네 지금 단어 단위로 들어가 있지. 그치? 내가 요거 단어 뜻 먼저 알려줄게. 자, 레이시, 지도력, loyalty, 충성심 혹은 의리, creativity, 창의성, 그리고 intelligence, 지능, independence, dependence가 의존이니까 independence, 독립. 됐죠? 자, 이 정도고요. 빈칸이 있는 문장 한번 읽어줄 테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상해서 골라보도록 합니다. 자, 빈칸이 있는 문장 좀 보세요. 얘를 항상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 그랬지? 자, 봅니다. end부터 빈칸까지죠.
그죠? 그럼 and 그리고 라고 하면서 difficult times 힘든 시간은 or 무엇이다? the true test 진짜 시험이다 of blah blah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다? 어려운 때가 왔어. 어려운 때가 오면 요 빈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겠지. 그지? 빈칸에 대한 시험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다? 어려운 때에 사람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어려운 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엇이 사라지는지 그거 보면 되겠고요. 빈칸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분 정도 줍니다. 빈칸에서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 찾아서 밑줄 긋고요. 그리고 주제문 찾으면 주제문 체크해주고 그리고 정답까지 골라볼게요. 띠디. 초 지났어요. 자, 50초 남았습니다. 자, 5초 마무리합니다. 자, 고르세요. 3, 2, 1. 봅시다. 자, 일단 어려운 때가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본다고 했었고요. 일단 요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은 요 앞에 and로 시작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빈칸에 앞문장을 먼저 봐야 될까? 뒷문장을 먼저 봐야 될까? and로 시작을 하면 뒷문장 and 그리고 하고 나온 게 앞문장에 이어서 나온 문장인 거지. 그치? 그럼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앞문장 먼저 봅니다. 얘 얘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때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 자, 앞에 보니까 what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as soon as는 표현 체크해 줄게요. as soon as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보통 쓰고요. 요거 아마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고요. 이미 나왔으면 뭐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으려나? 글쎄. 근데 요거는 어쨌거나 뭐 한 학년이 낮을 때는 단독 소수령으로 출제 가능한 정도 부분이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은 이제 꼬다리 문제 조금씩 조금 더 싸고 작은 문제로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 같이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나오는 표현이에요. upon ing 혹은 on ing 요 정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동사는 as soon as 뒤에 있던 요 동사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the moment 주어 동사 이렇게도 써요. 뭐뭐 하자마자.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difficulties 어려움들이 arrive
도착하자마자. 그럼 요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어려움이 도착했다. 즉 어려울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지? 그때 그들은 누구야? are the first. 첫 번째야. 뭐 하는 첫 번째야? to be found. 발견돼. 뭐 하는 것이? missing. 사라지는 것이.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었던 건 무엇이다? 어려움이 도착했어. 즉 어려운 때가 됐어. 그러면 네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이는 가장 처음으로 missing. 사라지는 애들이래요. 됐죠? 그죠? 그러면 어려운 때 없어지는 애들. 요거랑 관련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빈칸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건 얘네가 어려운 때가 와도 사라질지 아니면 남아있을지를 시험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겠네? 그치? 그러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다와 관련된 건 정답 뭘까? 느낌 뭐니? 미싱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무슨 뜻이야? 답 뭘로 들어가야 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 힘든 때가 와. 잘 모르겠어요? 네. 어? 뭐라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봅니다. 자, 일단 첫 문장이랑 끝 문장. 첫 문장부터 먼저 읽어보자. 자,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지. Around the boss, 상사 주변에서 너는 will always find, 항상 찾을 것이야. 그러면 상사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다?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데? coming across, 다가오는데 as 뭘로써? 친구로서 좋은 애네. good, 좋은 subordinates, 부하죠. 그래서 좋은 부하로서 좋네. 그지? or 아니면 심지어 좋은, 뛰어난 sympathizers, 공감 하다가 sympathize니까 sympathizer로 들어가면 공감자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보스가 있어. 그러면 이 보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이자 좋은 부하이자 그리고 좋은 공감자이자 상당히 좋은 관계로 항상 보스 주변에 있네요. 그죠? 하지만 자 그럼 뭐시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내용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some 몇몇은 do not 아니래. 뭐가 아니래? belong이라는 뜻은 속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실은 진짜로 속하는 것이 아니래. 그럼 여기에 밑줄짝 그어줍니다. 주제문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스 주변에는 사람이 존내 많아. 그치? 근데 얘네가 되게 좋은 관계로 주변에 있는데 사실 얘네는 진짜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래. 뭔 말이야? 자, 어느 날 incident, 여기에 나오는 incident, 사고, 사건이죠. 그죠? 사고가 일어났어. 그럼 어려운 때지? 사고가 blow, 후려치다. 약간 요 정도의 의미죠. 후려치다, 타격하다. 그죠? 자, 그러면 막 불어닥쳐요. 무엇을? their cover, 그들의 껍데기를. 그럼 그들의 껍데기를 막 이렇게 날려버린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가 진짜로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척한 거 자체가 껍데기인 거고 사실은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 그럼 사고가 일어나면 이 좋은 척했던 껍데기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좋은 척했던 껍데기가 사라지고 나면 and then 그리고 나면 너는 뭘 알게 돼? You will know where they truly belong. 얘네가 사실은 어디에 진짜로 속했는지 알게 된대. 그럼 어려운 때가 오면 뭐가 된다? 그 좋은 척했던 껍데기를 벗는다. 그치?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뒤에 다 넘어가고요. 요 먼 있었던 내용 얘네도 사실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 내용을 합쳐주면 되거든. 요 부분, 이 부분도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도 괜찮고요.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야. 보스 주변에는 사람들이 좋은 척 껍데기를 쓰고 있어. 근데 사실 진짜로 속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힘든 때가 오면 그 껍데기 벗어 던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도착했다. 그럼 뭐가 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얘를 버린다고. 왜냐면 진짜로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럼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이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로 속한다, 아니다 와 관련된 표현 뭐 있니? 그래, 로열티, 충성심, 의리 얘기하는 거지. 그지? 요거 막 그런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있다가 너네한테 막 과연 우리 가인이가 영학원을 열심히 다니는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어졌어. 막 가인이한테 막 가서 얘기해. 가인아, 이제 우리 학원이 망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저기 광역 4번 출구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서 돗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수업을 할 건데 그래도 올 거니? 막 이랬어. 그랬더니 가인이가 어머 이렇게 추운데요? 그래서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빤스러네. 그러면 나 잘 따라줄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 막 이러면서 의리가 없군 이러는 거고 막 도윤이한테 도윤아 그 우리 텐트까지도 이제 못하겠고 그냥 우리 춥지만 롱패딩 입고 돗자리 깔고 수업 여기 학원 앞에 있는 공터 벤치에서 수업할 거야 말했더니 도윤이가 아 그럼 추울 테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올게요 이래. 그러면 아 내 곁에 남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 이 친구 충성심이 있는 친구야. 그리고 사실 그건 다 구라였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면은 이제 뭐야 가인이한테만 간식 안 주고 막 도윤이한테만 막 너 카라멜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충성심에 대한 얘기고 요거를 인디펜던스 그 독립이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떠난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독립이 절대로 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독립이라는 거는 애초에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상황과 관계없어. 이 충성심은 뭔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 내가 알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왜냐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 충성심이 있는 애들은 남고 충성심이 없는 애들은 떠나죠. 그죠? 근데 독립이라는 거는 이미 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없어. 상황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됐죠? 그래서 독립이랑 헷갈렸다면 독립은 되지 않는다. 확인해주면 되고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말고 그리고 빈칸 문제 나머지 풀어보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자, 5번도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이거 보고 내용 구조 잡아서 타겟팅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보면은 정답 부분이 졸라 길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부터가 32번, 33번, 34번에 들어가는 조금 긴 부분이다. 그 정도 들어가겠고 자,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자, here is the bottom line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here is the bottom line은 무슨 뜻이냐면 bottom이 밑바닥이거든? 그럼 이거 가장 윗선, 즉 기본선, 기초 이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기초가 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거 다 정리했을 때 근본은 무엇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 핵심은 무엇이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요컨대 정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의 표현을 했으니 당연히 이 뒷부분 주제가 맞겠죠. 그죠? 그럼 주제 되는 부분 볼게요. To improve, 향상시키고 그리고 to preserve, 보존하다지. 자, 향상시키고 보존하려고 그래. memory, 기억을. 근데 이 기억은 어떤 수준에서? at the cognitive, 인지적인 level 수준에서. 그러면 인지야. 즉,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상황적인 게 아니라 내 머릿속 지능에서 관련된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억력을 더 향상시키고 보존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you, 너는 have to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빈칸 들어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나와 있는 표현은 나는 지금 기억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력을 뭔가 더 향상시키고 아니면 기억력을 더 보존하고 싶어. 그지? 근데 이 상황에 지금 포함되는 건 인지적인 수준이라고 했으니 감정적인 것과는 관련이 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인지적인 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상황과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이걸 할 때 빈칸의 내용을 하게 되면 요 기억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나는 인지적인 수준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2분 똑같이 줄 테니까 한번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 찾아서 밑줄 그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부분 찾아서 밑줄 그어보고 그리고 답까지 골라볼게요. 끼기. 자, 1분. 초 30초 15초 답 고릅니다. 자, 5초 마무리할게요. 3, 2, 1 보세요. 자, 일단 빈칸 앞뒤의 문장 보고 맥락 파악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고 했었죠. 빈칸 앞문장 좀 볼게요. 자, 근무는 무엇이다 어쩌고저쩌고 했었고 요 앞문장 보니까 That's why 요 표현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표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얘네들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해주는 표현이고 Y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 즉 앞문장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because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의미로 보면은 That's why가 이것이 바로 뭐뭐라는 이유이다. 그리고 That's because가 이것이 바로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것, 즉 that은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that's why는 앞문장은 이 뒤에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다. 즉 앞문장이 원인이다. 그리고 that's because는 뒤에가 원인이고 앞문장의 결과이다. 이 정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는 y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뒷부분이 결과 그리고 이 앞문장이 원인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부 보세요. Truly, 진짜로 improving memory,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들어가 있네. 그럼 우리 아까 기억력 향상시키고 싶어 했지? 그지? 그럼 진짜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can never simply be.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되지 않는다. use, 사용하는 것. 기억력에 대한 트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래. 그럼 얘네들은 결국 그냥 기억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진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네.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그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말을 요 뒷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내용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니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결과는 기억력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앞문장에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 결과가 나오려면 그 원인이 있어야겠지. 그 원인이 앞문장인 거죠. 근데 우리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 원인, 그 방법이 지금 빈칸의 내용이었으니 이걸로 봤을 때 이 앞문장이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자, 뭐으로 했으니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기억력 향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중요한 주제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we do know 뭘 알아요? they 그것들은 are strongly 강하게 intertwined 서로 뒤얽히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서로 뒤얽혀 있어. 됐어? 그럼 서로 아주 강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우리 앞부분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맥락 파악해줍니다. 자, they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자, when 뭐 할 때, 너가 are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할 때 너의 메모리다. 기억은 of how to operate the vehicles 그 차량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억은 comes 옵니다. from 어디에서? 한 부분에서 뇌의 한 부분에서 오네요. 그죠? 뇌세포 한 부분. 자, 그리고 나서 또 기억은 또 이번엔 어떤 기억? how to navigate 길을 찾아가다 항해하다라는 내용이지. 그치?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기억은 to get your destination 너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건 뿜어져 나와요. 어디서? 또 다른 세트에서 of 어디에? 뉴런 신경세포에. 그러면 한 가지 기억은 여기서 오고 한 가지 기억 또 다른 데서 오고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기억이네요. 그죠? The memory of driving rules 이제 교통규칙이나 너가 따라야 하는 준수해야 하는 그런 길거리 신호 이런 표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어디에서 유래한다? 또 다른 패밀리에서 온대요. 뭐에? 뇌 세포에.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생각과 감정은 네가 가져요. 뭐에 대해서? 그 운전 경험 자신에 대해서 뭐 어디 뭐 어쩌고저쩌고 포함해서 하여튼 여기 어디에서 나온다? 또 다른 집단에서 오는데 어디에? 세포에.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억력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정도를 알아야 운전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이 중에 하나만 안다고 해서 내가 차 작동시키는 법 안다고 해서 막 길거리 그런 길 신호도 모르고 교통 표지판도 읽을 줄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운전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 다 뇌의 한 부분 또 그 뉴런의 또 다른 부분 그리고 뇌세포의 또 다른 집단 그리고 그 세포의 또 다른 집단 결국에는 똑같은 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나오는 거네.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야? 앞부분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 어쩌고 이게 그러나 볼게요. 자, 그러나 그들은 블라블라 요 또한 주제문 되겠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somehow 다소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한다고. 함께 일을 한대. 아까 말했던 서로 뒤얽힌다 똑같은 뜻이지. In beautiful harmony 우리가 in blah blah harmony라고 하면 조화를 이루어라는 뜻이죠. 완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to synthesize 뭐랑 합성하게 되는 것이냐 your overall experience 그렇게 해서 너의 전반적인 경험을 다 만들어 가는 것이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뇌의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부분을 사용해서 운전을 했었지. 그지? 그런데 결국에 얘네들은 뭘 한다? 함께 협력한다. 함께 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 그럼 얘네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뭐가 된다? 전반적인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죠? 그럼 결국 우리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얘네들 하나, 둘, 셋, 4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얽혀 있고 그리고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답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일부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그럼 인지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뇌의 모든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해야 기억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 함께 한다, 다 같이 한다, 서로 관계된다 라는 표현을 찾아주면 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상관없고요. Calm your mind, 진정한다? 아니죠? 그죠? Concentrate on, 요거는 느낌은 되게 좋거든? 집중을 한대. One thing, 한 가지에 at a time, 한 번에. 그럼 이거는 한 번에 한 개씩 한다는 건데 우리는 한 개씩 하면 안 돼. 함께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정답과. 그리고 뒤에 보면 work on all functions. 모든 기능들을 다 같이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 너의 뇌에서. 됐지? 그래서 모든 기능을 함께 작동시킨다. 요것이 계속 함께 한다. 아니면 뭐 아까 나왔던 요 서로 뒤얽혀 있다. 얘네랑 관련된 표현이겠죠. 됐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예시에서 봤던 표현인데 요거는 표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전체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원이라고 하면 전체 중 하나. 전체 중 하나. 그리고 another 이라고 하면 전체 중 처음 고른 거 말고 다른 하나.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고를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고를 때 yet이나 still이라는 표현을 써서 another 이라고 하면 전체 중 또 다른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another이라는 거는 other이 다른 것이지. 그지? 근데 on 붙으면 한 개죠. 그래서 다른 것 한 개. 즉 얘네들은 다 단수로 들어가는 거야. 원도 하나잖아. 그래서 하나씩 고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를 때는 yet이나 still을 붙여준다고 했었고요. 그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아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전체 개수가 있어. 근데 개수 뭔지 모르겠어. 전체 중에서 일부를 고릅니다. sum이에요. 자, 그럼 sum은 전체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지. sum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몇몇 개, 몇몇의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단수는 아니고 복수겠어요. 그다음에 일부를 하나 더 고를 수도 있지. others입니다. 그럼 전체 중 다른 일부. 자, 여기서 무조건 끝내야 돼? 또 고를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번 더 골라. 자, 또 골라. 그러면 이때 똑같이 yet이나 still 써놓고 others 써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 중 또 다른 일부가 되겠지. 또 다른 일부. 그래서 세 번째로 고를 때는 yet이나 still을 써주면 된다. 됐죠? 정리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더 보도록 할게요.